자, 여러분, 이제 9주차 강의 시작됐는데 하역 물류 이제 시작합니다. 하역, 그죠? 우리 지난주까지 보관 물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물류에 있어서 보관 기능하고 여러분 하역 기능은 이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같이 연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좀 더 넓게 보면은 운송, 보관, 하역 이거는 같이 물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송이 이루어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관되어지는 곳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창고로 가든 아니면 뭐 일반 판매점의 매장으로 가든 일단 창고로 가는 거예요. 매장에도 창고가 있으니까 보관물류 시설에 반드시 가야 되는 거고 운송과 보관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역행위가 있는 거예요. 운송 전에 하역이 있네, 그죠? 운송수단에 적재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운송이 된 이후에 양화가 되죠. 하와, 양화가 된 상태에서 보관물류 시설에 위치시켜지는 거죠. 보관물류 시설의 정확한 위치에 위치되는 것도 그게 하역이죠, 여러분. 그죠? 또 보관물류 시설에 저장되어 있던 보관되어 있던 물품을 꺼내는 거, 오더 피킹하는 거, 그 행위도 하역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하역이란 말을 듣게 되면 어떤 걸 상상하냐면 아마 거의 10중 8구 하역 그러면 트럭이나 이런 운송수단에 있는 화물을 내리는 것, 그게 하역으로 아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만 하역은 당연히 운송수단에 있는 화물을 내리는 것도 해당하지만 아, 운송수단에 화물을 실는 것, 우리가 보통 적재, 선적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보관물류 시설인 창고에서 그렇죠? 창고에서 물건을 진열하거나 아니면은 정확한 위치에 적재하거나 적재되어 있는 것을 다시 반출하거나 이런 것도 모두 하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역은 보통 우리가 적재, 적화라고 하나? 적재. 자, 하역은 핸들링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핸들링 그죠? L-I-N-G. 근데 하역은 보통 우리가 적화. 물류에서 여러분 하자와 화자는 거의 동일하게 씁니다. 적화라고 해도 되고 적하라고 해도 되고 적화. 그렇죠? 그다음에 반대 내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양하라고 하죠. 양화. 이런 게 기본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운반. 화물이 내려진 곳에서 뭐 보관물 유지소로 운반한다든지 이동하는 것도 하역의 범주에 들어가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반출, 꺼내는 것, 특정 위치에서 꺼내는 행위 또는 완제품, 소매 유통업체의 창고에 완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뭐 홈쇼핑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 완제품 홈쇼핑 판매 업체의 완제품 창고에서 빼내는 거예요. 보통 오더 피킹 가죠. 이것도 하역이에요. 오더 피킹. 그다음에 뭐 보관물류 시설의 화물을 분류해서 정확한 위치에 정돈해서 놓고 이런 행위도 모두 하역의 범주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적부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적부. 적부는 뭘까?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적부는 보통 선박 같은데 화물이 실리죠, 여러분. 적화가 돼요. 선박에 온보드 적화가 되면 그 선박에 해당 화물의 위치가 있죠. 정확한 위치에 찾아서 그 위치에 정확히 놓는 것을 적부라고 해요. 적부요. 그것도 모두 하역의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우리 국제물류에서 하역은 어떤 게 대표적이냐면은 항만하역이에요, 여러분. 하역의 꽃은 항만하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규모가 굉장히 크죠. 기계화되어 있고. 그래서 항만하역을 중심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항만하역의 범주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여러분? 수출 화물인 경우와 수입 화물인 경우로 나눠서 보면 수출 화물인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 화물을 기준했을 때 컨테이너 화물이 CY에 들어왔을 때부터예요, 여러분. CY에 들어와서 언제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CY 내에서 운송되어지고 그 다음에 해당 부킹된 선박에 온보드 선적되어서 정확한 위치까지 적부될 때까지를 수출화물의 하역 범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수입화물은 반대로 배가 입항해서 접안한 후에 화물이 CY에 내려진 상태에서, 그죠? 내려진 상태에서 수입 통관을 마치고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다가 해당 화물이 반출되어서 나갈 때까지의 과정을 수입 화물의 항만하역 범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수입 화물이든 수출 화물이든 그걸 다시 해당 공간에 따라서 화물이 이루어지는 위치에 있는 공간에 따라서 하역이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자선하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선하역. 두 번째 본선하역. 이걸 자선하역을 슈어 오퍼레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슈어 오퍼레이션. 본선하역은 스티브 도어링. 자선하역은 수출을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해당 화물이 CY에 들어와서 해당 선박에 적재될 때까지, 본선하역은 선박의 정확한 위치에 가서 완벽하게 출항 준비 전까지 화물이 마무리되는 모든 핸들링 작업을 본선하역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본선하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CY 내에서 뭐 이런 거죠. 뭐 ODCY에 있다가 CY로 들어왔고, CY에 있다가, 그렇죠? 뭐 스토리지 야드에 있다가 마셜링 야드로 갔다가 마셜링 야드에서 또 적당한 위치로 옮겨졌다가 그 다음에 야드 트랙터와 야드 셋시에 실려서 에이프론 지역 적양장으로 들어간 것, 그 적양장에서 겐트리 크레인으로다가 픽업이 돼서 해당 선박에 적재되는 순간까지를 자선하역 개념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해당 선박에 정해진 그 화물이 적재되기로 계획되어진 곳에 정확히 포지셔닝 시키고, 포지셔닝 시킨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화물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레싱 작업, 이렇게 화물을 고박한다 그러고 고박하는 작업까지 하게 되면 그거는 본선하역 개념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런 자선 본선하역 개념이 크게 구분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무역 화물을 운송하는 컨테이너선에서는 그렇게 유효하지가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컨테이너라는 용기 자체가 없고 컨테이너선이 없을 때는 그냥 일반 화물선에 이렇게 실었겠죠. 지금은 컨테이너에 특화된 배, 선박 컨테이너선도 존재하고 컨테이너 화물에 이렇게 맞추어진 컨테이너 항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하역이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그렇지 않은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일반 화물선이 들어오고 하역이 이쪽에서 배에 선적할 때까지 하역 과정도 굉장히 복잡했을 것이고, 또 배에 옮겨놓은 상태에서도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확한 위치에 위치시키고 화물이 무리가 안 가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소요가 많았을 것이고,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들이 많았겠죠. 근데 지금은 컨테이너 화물, 표준화된 화물, 유니트로드화된 화물을 적재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배도 있는 거고, 그러한 항만도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하역 행위들이 그렇게 복잡성이나 어려움이 없었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엄청났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컨테이너 화물이 아닌 것들, 즉 비정형 화물, 컨테이너 선박을 이용해서 운송할 수 없는 그런 화물들은 어때요, 여러분? 그냥 예전처럼 재래선을 쓰겠죠. 그리고 컨테이너 부두가 아닌 재래선 부두에서 아마 하역 작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일반 컨테이너 전기선을 운영하는 컨테이너선에서 이루어지는 하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겠죠. 그 해당 화물에 필요한 하역 장비도 어디서 빌려와야 되고 위치시켜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도 섭외해 와야 되고, 선박들도 해당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선박을 그죠? 임대해 와야 되고, 저 차터해 와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컨테이너선은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자선하역이야 이제 컨테이너선으로 기준하면 이제 CY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을 이제 얘기하면 되겠고, 본선하역은 대표적으로 이제 컨테이너선에선 레싱 작업, 레싱, 그다음에 쇼어링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레싱이라는 것은 컨테이너 같은 걸, 여러분 컨테이너선에 이렇게 적재를 하는 걸 가까이서 보면은 X자형으로 레싱 바를 이렇게 조여서 이렇게 컨테이너들을 고박시키고 고정시킨다고요. 높이 쌓이는 컨테이너가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이 이루어지면 금방 이렇게 휘청하면 우르르 떨어지겠죠. 그 작업을,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게 이렇게 고박 작업, 고정화 작업을 하는 것을 레싱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뭐 다큐멘터리 같은데 그런 항만 하역 노동자들의 삶 같은 거를 조명한 걸 보면, 그죠? 컨테이너를 타고 올라가서 레싱 작업, 이렇게 고박 작업을 하고 그런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화물들이 갔을 때 이 화물은 그냥 두면은 그냥 굴러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풍랑에 의해서 이렇게 컨테이너 내부 안에서도 이렇게 쏟아지거나 할 확률이 있는 것들은 안에 추가적인 작업을 하죠, 여러분. 또 줄로다 묶거나 아니면 쇼어링은 이렇게 막대 같은 거로 이렇게 고정시키는 작업을 말해요. 그런 걸 모두 본선 하역이라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역 작업들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근데 사실은 이 하역의 개념이 부정기선,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정기선, 부정기선의 개념을 먼저 공부하고 들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부정기선에서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고, 이걸 누가 하역 의무를 지느냐에 따라서 그 조건들도 많이 달라지는데, 컨테이너선에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기선이 이미 컨테이너에 특화되어 있는 선박을 갖고 있고 컨테이너에 특화된 항만에 접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역 문제가 그렇게 왈가왈부될 필요도 없고, 일단 화물 자체가 컨테이너라는 스탠다드한 어떤 용기에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부수적인 하역 작업의 수요가 과거보다는, 이런 부정기선보다는 많지 않은 거죠.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역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교수님이 설명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하역 작업이 늦어졌을 때 부과하게 되는 채선료 개념, 그 다음에 이제 하역 준비가 잘 안 되었을 때 내는 지체료 개념, 그 다음에 하역이 빨리 됐을 때 오히려 조출료를 받는 게, 이런 개념들이 연이어서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원래는 과거의 재래선인 부정기선을 운영했을 때 나온 개념인데, 현대에 무역을 하면서 컨테이너가 개발되고 컨테이너 베이스의 화물이 무역 화물의 주종을 이루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한 개념들이 컨테이너 베이스 화물에 맞춰서 새로 변모된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도 같이 이제 맞물려서 설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역 개념은 우선 이 정도 개념으로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교수님이 뭘 할 거냐면 정기선, 라이너 서비스, 그 다음에 부정기선인 트램퍼 서비스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하역의 개념을 같이 얘기를 해야지만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정기선과 부정기선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부정기선의 하역 조건에 대한 개념, 부정기선과 정기선이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디텐션 차지, 데모리지 차지, 디스패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현대 컨테이너선에는 어떻게 준용돼서 쓰여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